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우리가 이 부여에 있는 이 하우스 대추가 지금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오늘 2020년 4월 6일 오은역인데, 이 나무가 지금은 여기 서 있지만은 이 상태가 이제 나무 기둥만 하나 보이는데, 이제는 봄 되면 순이 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행동하겠죠. 그럼 얘가 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토양 분석에는 자료가 있습니까? 요거 토양 분석을 매년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분석 꼭 하시죠. 식물의 밥은 질소. 여기 우리 이거 뱉기 보면 청태가 끼고 그러죠. 그 말은 인산이 많다는 거죠. 토양 분석했을 때 제일 처음에 pH가 나옵니다. pH 몇을 맞춰라. 그 다음에 유기물 나옵니다. 유기물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근데 그게 우리가 분석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제일 앞에 있는 거 pH, 유기물 다 좋습니다. 근데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에 대해서는 나쁘다 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치 않은 식물이 원하지 않는 걸 줘가지고 이 하우스에 식물이 더 더위를 타고 우리는 더 피해가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면 가리가 많으면 영양 이동이 빨라요. 그럼 잎이 얇아지겠죠. 얇아지면 여름에 더위를 타고, 더위를 타면 과일이 과피 고온열상으로 인해서 후기 비대기에 꼭지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약간 멀컹하면서 색이 제대로 안 납니다. 그 과일은 지금 텁텁해요. 그 과일을 몇 번 먹고 나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가짜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가짜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농산물. 그래서 지금 측정기를 꽂았을 때, 자, 이거만큼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약 70cm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시값이 수분 36.3%, 이시가 0.81 나옵니다. 이 비료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만큼 여 밑에 비료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죠. 여기에.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리기가? 그럼 비료가요? 그렇죠. 그 밑에는 많이 있다 이거. 물방이 예. 큰 거지. 여 아래에는 지금 구마치가 밑가 있는데 거름을 못 먹어.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구마치는 안 내려. 그 이제 강의를 작게 들으면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 개패기 좀 올려. 사람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비료가 전화 와서 갔어. 비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올라오가 여름에 물을 뿌리면 내려가고, 그럼 이 양이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잠바도 벗어야 일이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하우스에 들어있는 그 땅 속에 들어있는 비분양, 이 비분양은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죠. 토양 분석표를 잘 보면 우리가 흙을 뜰 때도 요만큼 덜어내고 뭐 요 밑에 거 팠다. 사무실에는 강의들의 그런 토양 분석표 가져오면 시간 낭비라고 찢어내버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고 살아야 되느냐? 시간 낭비되고 찢어내버리고 나면 저를 욕하겠죠. 싸가지 없다고. 그런데 찢어버립니다. 왜? 찢어버려야 다이면 거짓 안 하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찢어내버려 보는데 가리키는 주구나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표는 요렇게 잘라내고 요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야 됩니다.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3개 각각 분리해서 토양 분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가면 섞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섞지 마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토양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환경이 좋아집니다. 환경이. 그래서 토양 분석표는 꼭 해서 거기서 pH가 낮으면 우리가 석회나 칼슘에서 pH 올려주고 보정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부족하면 유기물 쓰고, 인산이 부족하면 인산 쓰고, 가리가 부족하면 가리 쓰고,
마그네슘, 칼슘 부족 쓰라는 거죠. 그러나 과다되어 있는 걸 우리는 토양 분석표에 보면 과다되어 있어도 또 주라 그러죠. 토양 분석표에.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죠. 많은 걸 또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나빠져요. 그럼 토양 오염되면 다음에는 이 땅에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비료가 여기 많이 과정되어 있는데 없애려고 또 물을 뿌리가 씻어내면 또랑물이 오염되고 냇가가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세심한 교육을 받고 우리 스스로 세심해져야 된다.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가 전정을 해서 뭐 1m 남짓 말뚝처럼 딱 있는데 요게 이제 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겠죠. 그러면 황금알롱부에서는 이 목질부에다가 영양을 줘서 봄순을 빨리 뻗쳐놓는 방법을 목매시비랍니다. 목매시비. 낙엽가수 또 상록수는 잎에다 영양 공급하고 낙엽가수는 껍질이나 몸통에다가 탄수화물 영양을 축적해요. 근데 상록수는 잎에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에 영양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대추나무보다 더 딱딱한 거는 밀감나무입니다. 밀감나무 더 딱딱합니다. 그거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이파리 영양을 가지고 나무에 영양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톱이 더 안 잘려. 더 단단해. 밀감나무가. 그래서 과실 이 나무의 특성상 지난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단풍이 들면서 얘 나무에다가 탄수화물 척척을 하는 거죠. 당분으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뿌리는 긴 뿌리가 나가면서 비료 영양 있는 쪽에 잔뿌리를 발달시키고 지상부에서는 봄순이 나가면서 잎의 크기에 따라서 과일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과일 길이가 짧은 거는 핀 시기에 잎의 사이즈가 크기가 길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목매 12, 2 내지 3회 그 다음에 연매 11에서 잎을 키워주라. 그럼 잎의 크기는 과실 종방향 길이에 해당하고 횡으로 자라는 과실이 먼저 자라는 게 있어요. 단감, 감 종류와 딸기 종류는 횡이 먼저 큽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 잎이 두께서 종으로 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횡과 종이 자라는 그 특성이 각각 식물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추나무가 봄순이 날 때 체내 제장 양분을 늘려주면 눈의 크기가 결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봄순이 나올 때는 연면시비하고 그 목매시비는 물 500에 이건 500까지 칠 이유도 없죠. 작아서 물 20리터에 80cc 그린 골드그린 80cc에 설탕 200g 정도 살포해주고 여기에도 우리는 천장에 쿨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천장에 살수장치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봄에 물을 줘서 함수량을 부풀려 줘야 됩니다. 부풀려. 그게 하우스 포도 같은 경우에는 가온을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려서 함수량을 늘리나 뿌려요. 그러면 봄순이 나올 때는 아주 힘있게 크게나 잘 나와요. 밀감나무도 한 달 전부터 온도는 낮은 상태에서 물을 줘요. 그럼 얘도 온도는 낮춘 상태에서 목매시비와 지상부에서 물을 뿌려서 몸통을 부풀려놔야 돼요. 땡땡하게. 그럼 온도 올려 뿌리면 바로 순이 굵게 나오도록 함축시켜야 돼요. 가죽나무 우리가 가죽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새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몸을 부풀려요. 영양도 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버리면 동시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동시에 안 나오면 가지가 편차가 생겨요. 나무 가지가. 그래 편차가 안 생기게 만들려면 저온기에 물을 뿌려서 얘를 부풀려놔야 돼요. 부풀려놓고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를 확실히 올리고 빨리 순을 동시에 뽑아내요. 그리고 잎이 나오면 연면시비
그 목매 시비 때는 겨울에 이제 동계 방제가 돼야 되니까 물 20리터에 식용유를 200에서 한 400 정도, 400cc 정도 같이 영양제와 같이 섞고 거기다 퐁퐁을 한 100에서 200cc여서 뽀얗게 만들어 가지고 살포해주면 여기 있는 충들이 없어져요. 충들, 균들이. 그리고 충을 없애는데 여기 바닥에 우리가 엉회가 많다, 총채가 많다, 뭐가 나오겠죠. 회장님 여기 총채 있습니까? 어쩝니까? 있어요. 다 있다고 봐요. 엉회도 총채는 있고 없고 응애가 있어. 엉회 있어요. 네, 응애가 있어. 걔네들이 겨울에 거의 땅에 살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한번 살포해주고 그러면 두더지라는 이놈들이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유막 코팅을 바닥에 하고 물을 줘버리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 싹 잡을 수가 있어요. 지렁이 잡아버리고 나면 두더지 잘 안 옵니다. 지렁이 안 잡으면 맨날 와가 뒤지기 가지고 이거 가뭄도 타게 만들고 그런 장애입니다. 두더지가 오고 구멍을 뚫어 놓으면 두더지 구멍에 나무 뿌리가 나오니까 또 뭐가 따라옵니까? 땅쥐. 요거마한 쥐가 꼬리가 두더지처럼 짧은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다니면서 나무 뿌리를 먹어버려요. 두더지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렁이나 땅강아지나 곤충류를 잡아먹는데 땅쥐는 두더지 잡아먹는 지렁이 안 잡아먹고 그 대신은 토끼처럼 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다 뜯어 먹어버려요. 요 놈이 따라다니면서 이 두 놈이 하나는 굴 떨어져 가지고 굴에 뿌리 나온 거 청소보고 하나는 그 굴을 떨어주고 이 두 놈이 같이 그 전략을 짜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그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우리가 재배하는 이 그 대추나무에 바닥에 봄에 유막 코팅을 하고 그런 하나의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눈이 나와서 봄순이 자라면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나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주면 수정이 잘 돼가 잘 열립니다. 많이 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열게 만들어서 영양을 충족시켜주면 우리가 잘 되는데 얘가 먹는 밥은 질소고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아서 더위를 타고 질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상태라고 하고 위에 물뿌림 시설이나 모든 게 좀 과거에 바닥만 하는 거죠. 바닥에만. 이걸로서는 이제 부족하다. 이걸로서는.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서 차광망을 딱딱 붙여가지고 창 안에 설치해도 괜찮아요. 안에다가 천장에 설치해가지고 우리는 척창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차광망 해서 우리가 직사 강선량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학표 장수 필름이지 않습니까? 일산이나 POP 필름 쓰면 광량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일소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닐 위에 도포제를 뿌리는 방법도 있고 차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야든지 광룩수를 좀 낮춰야 됩니다. 4만에서 5만 룩수대로 낮춰야 돼요. 낮추고 그 다음에 광룩수를 낮추면 잎에 햇볕 부딪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식값을 계절의 이식값 0.3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우스 내에 재배하면 탄저병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래요. 작년에 좀 많이 썩은 게 많이 나왔어요. 예. 피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예. 또 다른 분 탄저병. 예. 뭐 역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병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식값이 낮아서 아침에 이슬이 안 온 날 일기 온도 편차에서 여백 이슬이 생기는데 이슬이 안 온 날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겼다는 거죠. 아침에 가면 동글동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고 있다는 거죠. 충분하게 먹어야 될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비료의 성분이 뭐냐는 거죠. 식물의 밥은 질소, 질소를 추비를 계속 줘야 되는데, 우리 땅들이 거의 대다수 하우스가 몇 년 하고 나면 과거에 앞에 작물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인상가리 반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요소만 계속 줘가 농사 지으면 됩니다. 연면 시비 주고 그러면 서서히 풀려요. 그것도 1년 만에 풀린다, 2년 만에 풀린다, 각각 다릅니다. 인상가리 과다된 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포도가 이제 우리가 이거 대추가 봄에 열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요만이 크다가 쪼삐다가 팽이처럼 해가 똑똑 떨어지죠. 굶어 죽은 거예요. 배고파서. 꼭지는 크고 끝은 쪼삐다이 마르고. 그럼 뭐 비료를 밥을 줬어야지 살지. 밥을 굶겨가지고 입 두께가 얇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영양을 공급을 못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추밭에 들어가고, 야, 그 집 올게 돈 됐다, 돈 벌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뭡니까? 밭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파리가 새카맣다는 거죠. 진녹색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우리 밭에 가면 또 잊어버려. 옆집에서 요소비를 주고 있으면 우리도 요소비를 주면 되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우스 안에 알비를 주면 좋으냐? 알비를 주면 비료를 뿌려가지고 물을 뿌리면 가스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기가 간수를 써야 돼. 그 점적으로 쓰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점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비료가 요래 들어갔다 요렇게 올라와요. 위에 또 염전이 되는 거죠. 쿨러로 돌려가지고 밭 전체에 비분이 공급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이제 멀칭을 다 해놔버리면 비료가 밑에 일정한 부위에 잘 못 올라와요. 이 딱 누르가 잘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두둑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비료가 위에 쌓여요. 왜? 올라갔다가 수분이 맺히다가 내려가 버리고 여기 비료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요거는 경사도 그래 안 많으니까 조금 나을 건데, 경사다가 높게 만들어가지고 멀칭 해놔보면 외부 여기 비닐이 섞이 차죠. 비닐이 타러 쪼록 내려가 보면 자꾸 비료 올라가 위에 표면에 이시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밭에 배수를 잘 지어 놓고 이 두둑을 너무 볼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볼록하게 하면 비분이 많이 차요. 이렇게 해놓으면 건조되면서 수분이 타고 비닐이 타고 내려가 버리고 비료는 올라오고 타고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하긴 한데, 한 번씩 요거 걷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위에서 쿨러로 물을 뿌리가 한번 이동을 시켜야 돼. 평면으로 이동을 시켜줘야만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래 쓰는 것 같으면 비료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는 한 포기를 옮겨서 죽은 건지 죽은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대추나무가 겨울 지나고 죽습니까? 여름에 죽습니까?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되게 여름에 죽죠. 싹 올라오다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싹 요만한 거 봤을 때. 크다가 죽는 거. 한 뼘 정도 크다가. 한 뼘 정도 크다가. 예, 그 말은 겨울에 우리가 탈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겨울에 물을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우리가 겨울에 물을 주고 수분을 맞추고 얼음이 안 얼도록 하면 영양 이동할 건데, 우리는 겨울에 열어놨다는 거죠. 열어놨기 때문에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영양 전달이 안 되고 지상부만 오가 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에 닫아놔요. 닫아놓고 한기를 조금만 열어놓고 겨울에 따셔야 된다. 그럼 밤에 온도가 추워서 수는 안 나요. 밤 온도가. 낮에 따시가 얼으면 안 해. 땅을 얼게 하지 마라. 하우스 땅이 얼어버리면 지면이 얼은 상태에서 영양이 위로 못 올라와요. 몸통도 얼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겨울에 활짝 열어놓은 농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래 다 열어놔요. 예. 조금 낮춰요. 조금 낮추고 땅이 안 얼도록.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땅이 얼어버렸다.
땅이 얼면 나무도 얼어버리거든. 그럼 나무가 얼어버리면 밑에서 나무 목질부에 수분이 전달이 안 돼요. 얼음에 수도꼭지 열고는 물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무 몸통이 중간에 얼어버리면 중간에 있는 위에 상부에 있는 거는 햇빛에서 녹아가지고 수분 증발이 되고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래 죽으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되냐? 밑에서 뿌리가 확 올라와. 그죠? 그렇지. 예. 정신없이. 예. 정신없이 올라오죠. 예.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겨울에 땅이 안 얼 정도로 환기를 약간 이게 조금만 열고 닫아놔라. 그래야만이 땅이 안 얼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무를 지상부를 탈수를 막을 수 있다. 탈수. 그럼 탈수가 되어버리고 나면 봄순이 힘없이 나와요. 순이 나오다 뚝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주고 수지병이나 이런 다른 나무들에 보면 도장지가 나면서 여백이 줄줄 맺으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크다가 죽는 경우. 그거는 비료를 적게 주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새벽에 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어버리도 그런 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우스 시설도 이래 좋은데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균제, 충제 이렇게 시달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시달려가지고 그 방법을 탈피하는 방법도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미 한 거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더 투덕을 높여서 물을 받아내도록 하고 저녁에 쿨러 장치에 물을 뿌려서 균과 충을 막아야 돼. 그럼 무농약 재배가 이제 들고 나가야 된다. 무농약 재배. 그 무농약 재배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냥 흘러온 거는 과거고 이제는 새로운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명품들만 살아남아요. 명품들만. 그럼 우리가 명품이 안 됐을 때는 팔아먹을 곳이 자꾸 줄어들어요. 공간이. 올여름에도 차강 안 하고 열상 입어가지고 고온 열상으로 못 크고 있던 게 가을에 크면 꼭지가 똑 떨어진 것들 맛없는 거 팔고 있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꼭지 떨어진 거는 분갈이 잘 안 되죠. 맛없는 그 자체를 분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농협에서 더 비싼 기계가 와서 당도 측정기에 갖다 대가지고 당도가 안 맞은 걸 선별해가 다 빼내야 돼. 선별기. 당브릭스 측정기. 비파게 당도계를 가지고 자동으로 가면서 탁탁탁 쳐내보고 깨끗한 것만 쭉 선별해. 그럼 우리가 소규모 농사에서 집에서 할 거냐, 농협에서 공선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농협에서. 그리고 우리 대추를 갖다가 사가지고 일반 이제 가정집에서 냉장고에 두었을 때 며칠이 보관되냐. 며칠이. 그 말은 곰팡이 균이 먹을 수 있는 여백,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대추에 묻어 있다면 저장이나 유통이 안 됩니다.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고온장애를 안 일으켜야 되고 농약을 안 치려고 하면 저녁에 물을 뿌리고 저녁에 물을 몇 번 뿌리고 새벽에 물을 뿌려서 여기에 충과 균을 방제해. 충. 안개부 신청하면 보조 나오잖아요, 좀. 안개 분사 장치나 미세 쿨러로서 고장 안 나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고장 잘 나는 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 타이머를 달아서 저녁에 나비들이 움직이는 거 보시죠. 저녁에 나비들이 알을 까요. 그 알을 까는데 그 나비의 특성이 이파리에 물 묻은 건 나비 알을 안 까요, 여기다가. 왜? 저체온으로 나비 알이 부화가 안 될 거니까. 저체온으로. 그럼 여기 우리가 응애가 있다, 총체가 있다, 온실가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이 곤충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조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곤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물을 뿌리면 제일 싫어해. 균들은 새벽에 우리는 여기서 있는 균들은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물 한 번만 뿌리면 균병이 없다는 거죠. 그럼 피로를 충분히 주고 이 식감만 맞춰나면 병도 없을 걸 갖다 우리는 계속 방제 작업을 한답시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자가 우리 걸 선택을 하죠. 나 혼자 잘해서는 허당이다. 나 혼자서. 왜 그러냐? 바다에 큰 배가 잘 가야 되는데 또 딴 배 한 개 잘 가가지고 경제성이 낮다. 또 딴 배. 니 혼자 내 혼자 잘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형님 혼자 잘하는 건 의미 없다. 동생 니 똑똑해 니 소용도 없다. 니 혼자 또 딴 배 니 혼자 똑딱거려 보면 뭐 어떡하겠냐. 우리 전체가 잘 가는 길을 선택해야만이 전체 이윤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우리 동네 이름만 나오면 가격이 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 일본 선진국에 가면 박스에 당브릭스 적게가 나옵니다. 2브릭스에서 3브릭스 나오면 가격이 더 받습니다. 의뢰 그 내용들이 10년, 2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늦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죠. 당브릭스 높고 때깔 좋고 거기다가 1+1 농약, 살충제, 살균제 안 친 걸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는 귀신같이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 물어서 오는 게 아니고 AI가 가르쳐줘요. 정보가 오픈이 되면 농협에 가서 농약 끊어간 것까지 이제 다 오픈되는 그런 시대에 가서 뭔 거짓말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앞으로는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선도농가에서 한 분 한 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일반 우리가 해온 농가들은 따라가는 거고 선도농가들이 그걸 이제 착착착착 진행해 가야죠. 황금화 농법 대표 작년도 2025년도 9월 20날 사과에 무농약 강의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농약을 치도 안 되는 판국에 농약을 치지 마라 그런 강의를 해요. 농약을 안 치면 병이 더 없다 깨끗하게. 왜? 곤충이나 미생물이 싫어하는 걸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환경을. 그런 환경 설정만 바꿔주면 우리는 병 없습니다. 여름에 비가 계속 오고 하루도 안 쉬고 오고 있으면 병 없어요. 비 그치고 나서 구름기 가지고 이슬 안 오는 날 균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텃밭이든 고추농사 많이 짓지 않습니까? 고추농사 지으면 고추 탄저병 거짓말 많이 하죠. 물방울이 튀어서 탄저병이 했다 개뿔. 탄저병이 하도록 고추가 먼저 눈물을 흘려서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을 고추 열매들이 묻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묻어있는 자리에 비동작균이 이걸 먹고 활성화되고 고추를 먹은 거죠.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추나무 이 하우스 안에 있는데 토양 부으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이 있는데 또 칼슘 이제 마음대로 치고 있죠. 그것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의미 없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계속 칼슘 주라. 원래 그렇게 평생기가 농협도 좀 돈정되고 농약 발휘한 게 농민아 잡는 거지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동산 아파트 사가 돈 번다고 해도 안 하죠. 주식 산다고 해도 안 하죠. 로또 사는 거 안 하죠. 왜? 이미 우리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분류를 못하면 항시 왔다리 갔다 왔다 리 이리 가도 안 맞고 저리 가도 안 맞고.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
그 기준값을 설정해서 농업에 제일 효율성이 높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오늘 오전 그 사무실 칠판 강의, 그 다음에 현장 강의, 그 속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식물의 밥은 질소입니다. 반찬만 많이 줘놨을 거예요. 이게 퇴비도 주고 복합도 주고 NK 주고, 여름에 대추 가을에 맛있어 이렇게 NK 7, 8때 되면 주죠. 색도 나고 개뿔 그래 다 줘죠. 기본이 NK인데도 그렇죠. 그건 그 질소 값 재는 건 무조건 뭐 얘는 전체의 비료량을 잴 뿐이지. 그게 1m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찔러본 거고, 안 들어가. 예, 그래서 우리는 측정할 때 예. 측정기가 좀 들어가는 위치까지 표면 25cm부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이식값이 제일 좋으냐? 봄에 지금은 2.1이 제일 좋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측정을 할 때 네, 뭐 아주 깊이 박아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야 돼. 그래, 어. 한 20cm 내만 하면 아, 됩니다. 20cm네. 그렇죠. 안 들어가는 거 어디 박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처음에 위에 5cm 단위로 맞춰보면 됩니다. 5cm 단위로. 이거 프로젝트 못 쓰는 거 수리해 주잖아. 예? AS 해주잖아. 돈 주면. 예. 프로젝트 얼마 들어가? 저거? 아니 수분장력기도 따로 있잖아 또. 아니 여기 다 들어있는 거. 그치. 요 측정기 속에 네. 비싸가 못 사왔더라고. 나 그대로 갔다. 재료에 있는 게 수분, 그 전기 전도에 아니 근데 그거 저기 그 촉이 부러지면은 에이스 해주면, AS 해줘. 에이스.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AS? 여기 공짜로 부러지면. 해줘야지. 춥게. 여기 부러지면 요 전체 갈아야지. 그러는 거야? 이거 전체를 못 쓰잖아요. 80만 원짜리가? 아니요. 요 부분, 요건 빼고. 아, 요것만 따로. 그렇죠. 요게 분리가 되니까, 아, 그 지상부 요게, 아, 네. 그게 되네. 예.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니까. 요게 분리가 되거든요. 아, 요게 분리가 되기 어. 때문에 요 밑에 것만 또 따로 돼. 아, 그럼 측정하는데 20cm면 여기서 괜찮대. 예, 몇 프로에 맞다가 한 뼘만 들어가면 그럼. 네, 한 편만 그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된대. 예. 그래서 20cm 밑에 측정을 하지 말고 그렇지. 5cm 단위로 내려가면 된다. 아, 그렇죠. 비료가 위에 있는지 이렇게 재 아래 있는지 그 재 보면, 이거 사니까 편리하긴 하다. 예. 내가 질소 측정기라는 건 없어요? 이게 게요. 아니 이건 전체 이시요. 질소 측정기 우리나라에 제대로 없는가 봐요, 활용하게. 그 질산태 질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에 안 쓰고 있죠. 아니 지금 지수 그 지금 안 나와. 아니요, 요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수. 이시. 전체. 아, 보세요. 질소 인상 가리가 모든 게 축제 총으로 나온다 이게 총. 예. 따로 나오는 요소 비료가 예. 땅에 들어갔으면 요소 비료는 물에 타가 재면 잘 안 나와요. 예. 중성이에요. 음.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암모니아 가스가 딱 떨어져 나오면 질산태예요. 질산태로 전환이 됐을 때 측정이 되는 지수 거죠. 자체만은 안 되는 거라. 안 되지. 그런 질산태 질소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요소는 질소이긴 하나 중성이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전극을 측정하는 거고, 요소는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을 띄고 있지만은 질산태로 전환이 됐을 때 측정이 되는 거죠. 질산때 측정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값이 모질라면은 예. 답이 없으니까 요소 비료 좀 수준을 계속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올라가는데 스타일이라 뭐 무, 아니라는 아유? 거지. 물을 적게 주거나 하면 땅 속에 있는 것도 올라오고 합체를 한다. 아, 이제 이해되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데 하우스에다가 겨울 내에 바짝 말려놨다 비닐에 안 깔고 보온덮개 안 깔고 꽂히면 놔두면 꽂히면 노랗게 말라 죽어버려. 싹 땅 속에 있는 비료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위에 염전이 돼버려. 염전이. 그래서 무릎 쏘서 죽는 게 아니라 염전돼서 죽는 거야. 그렇죠.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아니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어. 왜? 염전이 돼보면 잎이 노랗게 얇아지면서 물을 못 먹어요. 그렇지. 목발은 예, 예. 질소분이 소화식 아미노단백 잎으로 왔을 때 가리 성분이 이동을 너무 빨리 시키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데 잎에.
예, 가리가 폐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가리가 가장 많은 건데 그렇죠. 아니 육상에서 올라. 어떤 집에는 뭐 2배, 3배 들어있어요. 우리도 하얀해지는데. 그래서 이파리가 얼마 안 된다. 우리가 그 여름에 보면 이파리가 이게 누룩누룩하게 되죠. 대추 이파리가. 대추 이파리 누룩누룩하게 된 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막는 방법과 비료량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는 배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일거리 여기는 저기 요소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주었어요. 액비료도 안 줘보고 그런 토양이거든요. 예. 그래도 좀 나와요 지금 보면. 0.8 나왔잖아. 측정기가 바닥에 이 정도 깊이에서 이 시값이 지금 한 아까 0.8 한 뼘, 들어갔다는 두 뼘, 세 뼘, 60cm가 0.8이에요. 원래 몇이 아까 2점 몇이었는가? 지금 여기에서 예. 표면 이시를 측정했을 때 요건 한 10cm 내외 찍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얘는 1.37 나오거든요. 거네. 많이 거네. 여기서. 그러면 그런 거예요? 1.37 나오면 요거는 그런 대로 돼요. 그런 대로.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성분이. 예. 성분이. 그러면 여름에 이 성분을 분석해서 얘와 이 색깔하고 맞추면 어떤 장애가 좋고 나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토 땅이 아래쪽까지 점질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 비료들이 유실이 안 되고 안 들어앉아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 차곡차곡 쌓여있대. 그 비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가 형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집마다 다 달라요. 사질토하고 또 많이 틀리겠네요. 그렇죠. 이 땅은 비료로 별로 안 줘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야, 이 사람은 비료가 왜 주노? 비료 안 줘도 잘 되는데 측정기 없고 이 땅의 성질이 비료를 흡착하는 능력이나 그걸 갖다가 계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실패해버려요. 비료 안 주니까. 그러면 이런 땅은 밑에 수분을 항시 가지고 있대요. 밑에. 거기 가서 비료가 딱 뭉치가 이동 안 해.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써먹는 거죠. 계속 위에 조금 주고 그대로 있고. 그 사발에 비료를 담아놓은 것 같다. 사질토는 보면 많이 증발되겠네요. 예. 없어져 버리죠. 맞아나. 근데 미생물 원래 다 하나 일반적으로 이 여기 분들도 잘 안 쓰는 게 질소를 많이 주면 열거가 생기고 부장이 막 심하고. 예. 그래서 아마 거의 생각이 그렇게. 예, 거의 여기 이쪽 지역 분들은 질소를 잘 안 줘요. 당도도 안 나고. 예. 그냥 옆으로 안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오늘 강연하시는 거 뭐 질소 성분을 많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장이 오히려 질소 부족이라 생긴다는 거요. 마디가 늘어지잖아요. 마디가 절간이 길어지는 거. 비료가 부족해서 길어지죠. 여기가 아까 아침에 들렸다 온 수박밭에 마디가 짧아요. 요소비료 주면. 요소비료 주면 당도도 오르고 때깔도 좋아지는데 요소비료 안 주니까 요소도 한 번에 팍 주지 말고 자주 그렇죠. 총량 많이 주라는 거지. 측정기로 맞춰가지고 그 측정값으로 계속 맞춰라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과하게 못 주겠더라고. 어떤 거? 측정기. 저거 측정기? 중에 단가 세. 80만 원 주고 그만큼 장목반원들이 서도 85만 원. 하면 되는 거지. 뭐. 전에보다 내렸네. 몇 년 전보다 내렸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이거 파는 거. 옛날에 80만 원에 팔다가 85만 원에. 저거 하고 저 차광막하고 보조사하고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황- 어떤 장소로 다 쓸 수 있어요. 황금알농법에서는 청진기예요, 청진기. 의사가 갖고 있는 청진기. 황금알농법에서는 비료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성분 토양분석 기술센터 거와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밭에 역시 주인 양반도 나가면 야, 이 사람아 그거 뭐 어려운 게 있노? 잘 되는데 우리 밭에 가봐라. 잘 된다. 그거 가보면 어쩔 건데. 집집마다 다른데 측정기 꽂아봐야 되고 광양 동서남북 다르고 서쪽을 바라보는 바다고
동쪽을 바라보는 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서쪽을 바라보는 밭은 뒤가 높고 비로 많이 모여야 돼요. 동쪽을 바라보고 뒤에 산이 높으면 시원하거든요. 비를 좀 작게 모어도 괜찮아요. 남쪽은요. 이게 남양이거든. 남양이요. 예. 여기 남양이에요. 아니 여기 남양이. 남북장이 여기 남양이래요. 예, 거기가 남양이. 남양이면 이거는 남양이면 동서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자기 그늘이 집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게 여름 작물로서는 제일 좋은 자리죠. 여름 작물로서는. 여름 작물은 난 남북장죠. 여름 작물은 남북 방향을 해면 해를 갖다가 앞에 받고 뒤에 받고 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요. 이랑을 갖다가 오늘 한가운데 있는 동서로 지어놔야만이 그러니까. 예 동서로 지어놔야만 여름 작물들은 더위를 적게 탄다. 아 그건 맞아. 우리가 동서잖아. 예 그때 대신에 겨울에는 완전히 햇빛이 한쪽밖에 안 받아. 예. 그게 문제예요. 딸기는 이 남북장이 돼야 햇빛이 이쪽에 떠서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골고루 햇빛 양은 비치거든요. 해가 딱 여기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오니까. 여름에는 굳이 그게 필요 대체는 그 여파가 별로 없어요. 굳이 그게 필요 없다. 광도. 이거 측정기를 막 그 동서도 내내 저 지는 인천에서 게다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 50%, 80%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장비들 개인별로 그렇다고요? 예? 개인이 신청하면 그렇다는 그게 얘기예요. 예, 막 줘. 개인이 이렇게 개인이 아니 해준다고. 그 면사무소에서 개인한테 문자 오고 막 난리잖아요. 쓰라고 이거는 50% 근데 이걸 먼저 해줘야겠네 불청이서. 예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 등록되기가 한가 봐요. 우리 회사에서도 보조사 하든 말든 해요. 국민한테 보조 사업으로 얼마씩 좋긴 벌어요? 한데. 그걸 빨리 99만 공급을 원. 해야겠네. 99만 원. 군수들이 99만 원. 군수들이 이걸 100만 신경을 원이라는 써야겠네. 얘기지 뭐. 군의원들이 예. 편의장비보다 더 기묘하다고는 얘기지. 50% 받아도 그냥 그러니까 50만 원 내도 각 50만 원 장목바에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장목반에 거지. 5개 정도만 아니 있으면 개인이 다 안 돼, 안 돼. 그 이거는 편의장비를 이게 이 뭐 장비는 개인들이 막뭐 여기 가서 갖다 쓰고 저기 가서 관리기나 갖다 막 쓰고가 안 주잖아요. 되는 거예요, 50%씩.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안 돼. 그거보다 이게 저기 뭐 이거 센서 수시로 이거 찍어야 센서 센서가 중요하지 뭐 그거 예. 뭐 하드 그 관리기도 저기 중요하지만 형님 그래 이만한 거 그냥 좀 이따 쓰다가 나중에 여유 생기거나 저거를 바꿔. 아니 세금이는 보조를 빨리빨리 공급 속도가 빠르지 농민들이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보고서는 저기 군의원들이나 얘기해가지고 커야겠네. 예, 그래서 지금 황금알 농법에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매뉴얼을 갖게 만들려면 누구 한 사람 이 매뉴얼 속에서 써야 되지 따로 이것저것 섞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거 섞어버리면 나중에 오합지졸이 돼가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했을 때는 이식값을 모르고 식물의 반찬과 밥을 모르고 강의 안 하면 집에 가면 쓸 방법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쪽에서 저 다른 데서 온 세 분 있으죠? 네. 집집마다 한 개 다 있어요. 네, 부에 아침에 그 갔다 온 아이디어요. 이런 걸 뭐들을 빌렸어 다 수박밭에 이식값을 제가 수박을 키우니까 살균제가 필요 없어요. 이거 85만 원이니까 반값이면 43만 원이면 19만 원. 예. 아니 90 이게 99만 원? 예, 보조 사업에 끼면 반값이니까 보조 사업에 끼면 올라가요. 예. 같이 올라가는 거야. 가만 예, 그래서 50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일어나시기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누구든지 편리하다. 누가 강의를 해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값을 맞추고 농사 짓는 거는 각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기준값을 잘 만들어내면 아주 좋다. 그래서 황금을 놓고 우리 제가 위촉해드린 맹장님들은 몇 년 동안 복숭아밭에 요소 비료만 주고 있다. 사과밭에 요소 비료만 주고 있다. 때깔 좋고 당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사과밭에 요소 비료 좀 맛없다 그러잖아요. 개뿔 더 맛있어. 복숭아밭에 여름에 NK 뿌린 건 물러서 못 써요. 유통 과정이.
근데 요소 뿌린 거는 아주 단단한 거 좋아.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또랑물 강의도 다르시네.